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근거 없는 낙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매크로상으로 리스크가 별로 없는데 왜 역배열이지? 이건 자체적인 문제. 네. 글로벌하게 네. 모든 주식시장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다. 자, 지금 한국 증시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 뭐 2주 전서부터인가요? 이제 우리가 꼴찌다. 3주 전서부터 이제는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꼴찌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보다도 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저도 뭐 그걸 다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해요. 저는 이렇게 좀 그래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한 3주 전, 4주 전쯤에 우리 8.15 나와서 전 4분기 우리나라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거부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긍정적인 전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약세 종목군들 2차 전지나 소재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반전할 것 같아가지고 그 반전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은 정말 강하게 반전을 해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나 우리나라 소재 섹터들은 중장기 하락 추세에 대한 반전에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긍정적인 전망은 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는 되게 좋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 지금 AI를 중심으로 한 이 주도주 상황에서 이 글로벌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주식은 그나마 하이닉스가 유일한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수급의 늪에 약간 꼬여버린 그런 흐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질적 약세 종목군들이 계속 약세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부진이 조금은 수급적으로 지금 오히려 더 꼬여버린 상황처럼 보여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 언젠가는 조금 좋아지긴 할 텐데 당분간은 계속 언더퍼폼하고 시장 대비 오늘도 저는 오늘 금요일날 오늘도 마이너스 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러게 어제에 이어서 네. 근데 이 모든 거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중심에 있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에 무섭게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들이 결국은 시장을 이끌어내리고 투자 심리를 점점점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의 부진 외국인의 매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제 삼성전자 지금 차트를 하나 딱 보여드리면 저는 이게 좀 깜짝 놀랐는데요. 삼성전자 지금 차트 잘 보시면 이렇게 그냥 많이 빠졌구나에만 집중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 역배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 모든 이동평균선이 다 아래 방향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완벽한 하락 추세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저 차트를 뒤집으면 얼마나 센 차트가 나오겠습니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하락세가 너무 강하다. 네, 그런 상황인데 이런 흐름이 그러면 삼성전자 하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물려도 들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장기 투자의 대명사인데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지난 20 몇 년 동안 2000년대 이후에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모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을 보이면서 하락하고 있는 이 역배열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 적이 있기는 했나 그래서 한 번씩 좀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봤더니 20년의 역사에 딱 4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만큼 하락 추세가 안 만들어지는 주식인데 딱 4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은 아주 일시적으로 끝이 났고 나머지 2번은 약 8개월 정도 하락 추세가 이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이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22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중장기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글로벌하게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모든 주식들이 그냥 대세 하락을 보이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맞춰서 하이닉스가 한번 이런 흐름을 보였었던 것 같고 또 한 번이 언제였었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2018년 구간입니다. 2018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그래도 또 이제 대세 하락, 중장기 하락 추세 대세 하락이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대중국 규제를 하면서 중국 증시가 대세 하락을 하면서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수출 교역이 엄청 많을 때라서 대중국 쇼크가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쇼크가 발생을 할 때거든요. 네. 요때 시점에서 이런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번 같은 경우에는 다 매크로상으로 뭔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빠져야 되는 그 시장 자체로 뭔가 빠져야 되는 이유가 글로벌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 그런 모습이 있나?라고 보면 좀 그게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일시적인 하락으로 끝나던가 아니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현재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뭐 언제 외국인이 끝날까 이거보다 저는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근거 없는 낙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20몇 년 동안 1등을 해왔고 물려도 버티면 수익을 줬거든요. 물려도 버티면 수익을 주는 주식이었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근거 없는 상황에서 매크로의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역배열까지 가 있다고 하면 이게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이 광고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계속 믿어야 되나? 이 부분은 조금 비판적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달리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외국인 매도 때문에 빠진다. 이건 너무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고 오히려 전자가 역배열인데 이게 매크로상으로 리스크가 별로 없는데 왜 역배열이지? 이건 자체적인 문제. 네,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반대로 지금 이제 반도체의 그 한국의 대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돼 버렸어요. 7조가 넘는 이익을 발표하면서 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하면은 일단 SK 하이닉스를 사고 이쪽에 투자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선 글로벌하게 지금 어떤 AI라는 명확한 주도 주군이 존재하고 그 주도 주군이 확산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연결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면 하이닉스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 한 하이닉스에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조금 저평가를 하실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메모리나 HBM 관련한 섹터에서는 지금 글로벌하게 하이닉스만 유일하게 셉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디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는 망가지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한미반도체도 이제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하나만 남아 있고 하이닉스는 글로벌하게도 글로벌 플레이가 가능한 주식으로 보시고 미국의 주도주가 바뀌지 않으면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그 흐름을 우리나라 시장과 상관없이 따라갈 거다라고 보시고 대안으로 인식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최근에 보니까 이제 기관들이 은행까지를 삼성전자의 다른 대안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측면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주. 이렇게 금융주 가운데서도 은행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이유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어저께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오늘 가장 중요시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KB금융지주가 이제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날 지금 한 8% 이상의 말도 안 되는 급등을 하고 있죠. 실적 발표 이후에. 금융주가 이렇게 은행주가 이렇게 오른다니. 네. 근데 저는 이게 실적 때문에 오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도 기관에 있는 모 후배 이제 매니저들 꽤 큰 기관에 있는 그 후배랑 이제 전화 통화로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이제 논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실적 때문에 주가 이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거보다는 KB금융지주가 어저께 목요일 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할 때 아주 구체적인 주주 환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CETI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CETI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누는 건데 KB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비율이 13%가 넘어가면 13%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주주환원 정책의 재원으로 쓰겠다. 13.5%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하반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CETI라는 자본이 뭐냐면은 이익잉여금이나 그다음에 주식 같은 핵심 자본이고 위험가중 자산이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대출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의 기본적인 방향이 부동산 대출을 늘리지 않겠다란 말이죠. 그러면 CETI 비율이 일정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주주 환원이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거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KB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 주가가 PBR 1배가 진행될 때까지는 이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0.6 몇 배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럼 룸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기관 투자가들은 항상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면 삼성전자 대신에 뭘 사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전까지는 별로 많지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기관들은 오늘 8%가 오르는 건 기관들 입장에서는 아주 클리어한 투자 대안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팔았을 때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폭등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PBR 1배까지는 이 주주환원 정책이 유지된다고 하면 과거 미국 사례나 이런 것들 보면 그냥 꾸준히 이게 실적에 쇼크만 없으면 꾸준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기관들한테는 엄청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은행주가 본격적으로 각광을 실적 즈음해서 받고 있는 게 아닐까 보고 우리도 사실 뭐 기관이 사면 개인은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이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KB은행의 이 KB뱅크 이 상승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럴까 정부의 그 밸류업 네. 이거와 관련해서 포함되지 않은 KB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 보고 좀 웃고 있어요 지금. 네. 이 뻘쭘할 것 같아. 저 밸류업 종목들 선별하신 것도. 제가 이제 KB 출신이잖아요. 오늘 제가 KB에서 같이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들한테 저도 은퇴를 했지만 은퇴하신 분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어요. 야 이게 무슨 난리야? 그러니까 원래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야, 이 KB 이런 회사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면 자기 회사에 대한 불만과 너무 사소한 약점까지도 다 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뭐 저처럼 이제 자산을 운영했던 사람들, 고유 자산을 운영했던 사람들은 회사의 내부적인 세세적인 그 재무 돌아가는 것도 잘한단 말이죠. 그러면 야 이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제가 밖에 나와서 기관 투자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은행주 특히 KB만한 투자 대안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내부에 있었으면은 아니야 거품이야 이랬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인도 증시 상장 호재와 함께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실패하고 나서 한 5% 급락하고 이어서 계속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좀 약세를 띄우는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실적이나 이거 제가 모든 섹터를 다 마찬가지고 제가 숫자의 넘버를 가지고 애들리스트도 아닌데 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건 조금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현대차가 그래도 좀 빠지다가 좀 방어를 해내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주가가 빠지면 주식이 싸지니까 이 밸류에이션의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섹터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GM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GM이 실적 발표 이후에 저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엄청 고가를 내면서 급등을 한 상황인데 GM의 PE가 몇 배인지 아십니까? 몇 배죠? 5배입니다. 싸네. 네. 그리고 현대차의 PE가 4점 몇 배입니다. 글로벌하게 자동차 회사 중에서 PE가 제일 비싼 회사가 토요타거든요. 네. 몇 배인지 아십니까? 20배. 6.7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그 20배 얼마 전에 토요타 주가 일본 증시 막 급등했을 때 이야기 나왔던 건 뭐예요?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하게 네. 모든 주식시장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다. 이거 이제 레거시 자동차로 보느냐, 네. 아니면 이제 테슬라 같이 전기차 전문 회사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일단 이 모든 그 대표하는 이 자동차 회사의 기본적인 멀티플 자체가 요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저는 이거는 저는 멀티플 낮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평가라는 것 자체가 얘한테서 뭔가 큰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걸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주가가 빠질 때 주가가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해서는 싸지는 주식이 계속 싸질 수도 있으니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글로벌리 평가받는 이 기준, 네. 그 기준치 정도 올라와 그러니까 있다. 예, 그 현대차가 그렇게 저평가도 아니다. 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 증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뭐 정말 뭐 금투세가 됐든 밸류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상법 개정이 됐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좀 다시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냐? 갑자기 중국 증시처럼 확 폭등하는 그런 일이 좀 있지 않겠냐? 이런 걸 기대하면서 버티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만 집중해서 보자면 우리나라 시장은 딱 보시면 매크로 전체 펀더멘탈도 좋지 않고 시장 내에 주도주도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과 상관없이 개별적인 이유로 올라가는 섹터 몇몇 개 종목들만 있는 상황이죠. 그게 반도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하나만 오르는 거고, 그렇죠. 이제 은행이 대한은행 하나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제약바이오, 방산. 근데 이것들이 모두 다 뭐 시장의 경기를 이끄는 그런 주도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조금 부실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냥 인정하고 조금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좀 평가 절하하고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 대선이 끝나고 한두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금리 인하 효과가 대선이 지나고 나면 나타날 거예요. 그럼 대선이 지나고 나타나는 시점에서 이 미국의 만일 일반 제조업들의 경기가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뭔가 기대가 다시 한번 좀 증폭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쯤 됐을 때 뭔가 조금 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대선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대선 끝나고 한두 달 정도만 조금 더 참아 보시고 그 이후에 뭔가 우리나라 수출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그냥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이닉스나 은행이나 제약바이오나 방산이나 뭐 변압기나 뭐 이런 쪽에만 좀, 조선이나 이렇게 좀 넓게 보자면 거기까지만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한국 증시, 이 삼성진 뭐라고 할까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좀 다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 외국인의 매도세는 언제쯤 끊어질 거로 봐야 될까요? 지금 최근에 미국 금리가 세단 말이죠. 네. 미국 금리가 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달러 지수 상승이거든요. 달러 달러 지수가 상승하는 동안은 외국인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결국 환율에 대한 문제.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외국인 매매에서는 환율을 좀 바로미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쉽사리 끊어질 상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최근에 달러 지수 강세 때문에 원 달러도 상승하는 폭이 너무 커서 이 부분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락이나 좀 상대적인 부진이 멈출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이게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그 환경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주식원탑 김진 대표님 고맙습니다.